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엔비디아의 지포스 50, RTX 50 시리즈의 분기가 어떻게 반도체 시장을 바꾸나라는 주제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RTX 50 시리즈는 엔비디아의 블랙엘 GPU의 소비자용 제품입니다. 지금 RTX 50 시리즈가 구하기 어렵습니다. 가격도 천정부지로 뛰고 있는데요. 이 RTX 50 시리즈와 경쟁하는 GPU가 바로 AMD의 라디온 GPU RX 9000인데요. 이 RX 9000 시리즈도 그 RTX 50 시리즈의 분기 때문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지포스 50 시리즈가 공급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만큼 AMD도 이런 기회를 살리면서 재고 확보가 중요하다는 분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을 천천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RTX 50 시리즈는 이전 RTX 시리즈와는 다른 GPU인데요. 이전 엔비디아 소비자용 GPU에는 예외 없이 마이크론의 그래픽 D램이 탑재됐지만 이 블랙엘 GPU의 소비자용 버전인 RTX 50 시리즈에는 최초로 삼성의 그래픽 D램으로 최대 30기가 bps 속도를 자랑하는 GDDR7이 가장 많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RTX 50 시리즈의 그래픽 D램 주포가 삼성이란 뜻입니다. 그간 엔비디아의 메모리 파트너는 마이크론이었지만 블랙엘 소비자용 GPU에는 삼성의 그래픽 D램이 낙점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또 RTX 50 시리즈는 블랙엘 소비자용 GPU인 만큼 TSMC의 4나노인 4MP 노드에서 만듭니다. 사실 지포스 그래픽 카드는 이 출시될 때마다 공급 문제가 벌어졌던 게 사실입니다. 이전에는 GPU가 암호화폐 그 채굴 때문에 품귀를 겪기도 했었고, 이 게임용 GPU를 원하는 소비자를 달래기 위해서 엔비디아는 암호화폐 채굴 전용 그래픽 처리 장치, 암호화폐 채굴을 위한 GPU를 선보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엔비디아의 자구책에도 불구하고 이 암호화폐 채굴만 가능한 GPU였기 때문에 시장에 대파는 것까지 고려한 채굴업자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현상도 빚어졌는데요. 그래서 당연히 지포스 GPU 시리즈의 가격은 더 뛰기도 했습니다. 지금 블랙엘 GPU, 지포스 50 시리즈 분기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가 일단 수익성이 높은 돈이 더 되는 서버용 GPU, 즉 AI 가속기용 GPU 생산에 더 신경을 쓴 탓이 큽니다. 이 게임기용 GPU보다는 일단 AI 가속기에 들어가는 GPU 제작에 공을 들이다 보니 게임용 GPU 공급 대란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는데요. 이 블랙엘 GPU 한 대 가격이 4천만원에서 5천만원을 호가하는데 누가 게임기용 GPU부터 만들겠습니까? 특히 지포스 50, RTX 50 시리즈의 경우는 그래픽 처리 장치 불량 논란까지 터졌었습니다. 일부 지포스 RTX 50 그래픽 카드 중에서 이 그래픽 처리 과정에 필요한 레스터 동작 라인이 모두 작동하지 않아서 성능 저하가 발생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더 수급 불균형으로 연결됐을 것입니다. 더구나 엔비디아는 자신의 GPU 물량을 전량 TSMC 4나노에 맡겼습니다. CPU, GPU, AP, AI 프로세서를 비롯해서 맞춤형 AI 칩까지 TSMC로 몰리면서 엔비디아에 할당된 4나노도 한정적이었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엔비디아는 이 한정된 캐파에서 우선적으로 AI 가속기용 GPU에 캐파를 배정했을 것이고, 이는 연쇄적으로 게임기용 GPU인 지포스 50 시리즈가 제작에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커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 엔비디아가 과거 그 암페어 GPU를 파운드리에 맡길 때 소비자용 GPU는 삼성 8나노에, 더 제조 역량이 필요한 서버용 암페어는 TSMC 7나노에 맡겼던 것처럼 삼성 파운드리의 블랙엘 소비자용 GPU를 맡겼더라면 엔비디아가 지포스 50 공급에 한결 숨통이 트였을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 파운드리 활용 문제는 엔비디아의 라이벌인 AMD에도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AMD의 경우는 엔비디아의 RTX 50 시리즈와 맞서기 위해서 라데온 GPU인 RX 9000 시리즈를 내놨습니다. 지금 분위기는 좋은데요. 엔비디아의 지포스 50은 초기 공급 물량이 딸려서 수백만 원의 웃돈을 줘도 사기 힘든 상황이지만 AMD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AMD의 GPU로 자연스럽게 눈을 돌릴 수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 AMD의 라데온 그래픽 카드 점유율이 최근 크게 오르고 있다는 보도도 나온 바 있습니다. 사실 AMD의 라데온 RX 9000 시리즈의 경우 첫 제품이 바로 RX 9070인데요. 이 다이 사이즈는 356.5
밀리미터로 RTX 50 시리즈에 사용된 GPU와 비슷하고 트랜지스터 집적도도 539억 개에 달합니다. 가격도 $600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엔비디아 지포스보다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지포스에서 라데온으로 대거 소비자가 이동할 만큼 파격적인 가격이기 때문에 AMD 입장에선 점유율을 바짝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런데 AMD의 RX 9000 GPU도 모두 TSMC의 4나노에서 제작되고 있는 상태죠. 이게 바로 문제일 수 있습니다. AMD도 아마 다른 팹리스와의 TSMC 캐파 확보 경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삼성의 4나노 수율이 75%에서 80%까지 올라갔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AMD도 삼성 파운드리 활용에 대해서 이전보다 전향적인 접근을 고민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그 삼성에게 AMD는 잡힐 듯 잡히지 않는 팹리스였는데요. 삼성은 엔비디아의 GPU 암페어를 8나노로 만들어 본 경험도 있고 AP 중에는 퀄컴의 최고 사양 AP라는 스냅드래곤 8 시리즈도 4나노에서 제작해 봤습니다. 하지만 AMD 칩은 전무한데요. CPU에서는 인텔, GPU에서는 엔비디아를 추격하는 업체로서 삼성 파운드리가 한번 만들어 봄직한 칩인데도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AMD 칩 물량을 삼성이 유치할 수 있다면 굉장히 의미 있는 이슈가 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삼성은 4나노에서 그 HPC 칩 전문 노드인 SF4X를 선보였습니다. 이 노드를 통해서 삼성은 미국 AI 칩인 그로크, 캐나다 AI 칩 업체인 텐스토렌트를 고객으로 잡았습니다. AMD로서는 그 엔비디아와의 그 경쟁을 위해서라도 핵심 칩이 아닌 경우 삼성 파운드리에 칩을 맡기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가령 일단 미드 레인지 칩, 중하급 칩부터 삼성에 맡겨야 자신의 최신 칩을 위한 공간을 TSMC에서 더 확보하는 데 유리할 수 있다는 전략적 판단을 하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어찌됐든 그 엔비디아도 AMD도 제작 부분의 리스크를 해지할 필요성이 있고 최우선 옵션은 TSMC 다음이 바로 삼성 파운드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 GPU 업체로서는 4나노부터 삼성을 테스트하는 방안을 고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삼성이 최근에 4나노 수율을 크게 끌어올렸다는 얘기가 계속 외신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 업체 모두 삼성을 전략적으로 고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지포스 50 시리즈의 풍기를 통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